같은 집인데 세금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50대 부부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벌어 겨우 마련한 집 한 채입니다. 명의는 부부가 절반씩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2028년이 되면 이 부부에게 낯선 일이 생깁니다. 집은 여전히 한 채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 비율에서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집을 절반씩 나눠 가진 것뿐인데 왜 세금 계산에서는 다주택자와 같아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미 공동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세법 조항 하나가 바뀌기 때문이 아닙니다. 40대와 50대에게 집은 그냥 부동산이 아닙니다. 퇴직 이후를 대비하는 자산이고 부부가 함께 쌓아온 결과물이며 때로는 노후 자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같은 집 한 채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얼마나 나눠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불리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값이 아주 높아지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세법 용어보다 이 변화가 실제 우리 집에 어떤 의미인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은 한 채여도 세금 계산에서는 명의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0대 김씨 부부가 아파트 한 채를 50대 50으로 공동명의했다고 가정합니다. 부부에게는 그냥 우리 가족의 집 한 채입니다. 실제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재산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여기서 이번 개편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2027년부터 현행 60%에서 70%로 오릅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게 8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전체를 그대로 두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 비율만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60%보다 70%, 70%보다 80%가 적용될 때 과세표준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율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얼마를 과세 대상으로 잡느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명의 부부가 등장합니다. 종부세 법상 1세대 1주택자라는 개념과 부부 공동명의는 그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80% 적용 대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우리 집은 한 채인데 왜 다주택자와 같은 80%를 적용받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집이 실제로 두 채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수 자체가 갑자기 두 채로 바뀌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과 같은 80%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재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선택하는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금을 비교하려면 80%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 형태, 공시가격, 공제구조, 세액 공제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흥미로워집니다. 2028년에는 또 하나의 숫자가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600만 원입니다. 이 숫자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유불리를 예상과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은퇴를 몇 년 앞둔 박씨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소득은 앞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대신 올해 보유한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부부의 관심은 집값 상승 자체보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은퇴하고 월급이 끊긴 뒤에도 보유세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걱정입니다. 40대와 50대에게 이번 뉴스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 가격은 높아졌지만 그 집이 매달 현금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결국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변화는 노후 현금 흐름과 바로 연결됩니다. 정부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구제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약이나 질병, 직장 이전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다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현재 최장 3년인 예외 인정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8년의 핵심은 80%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80%와 각종 공제의 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 말만 듣고 넘어가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2028년 기준 시뮬레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19억 2천만 원 이하에서는 공동명의가 1세대 1주택자 특례보다 세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더 올라가 32억 원을 초과해도 다시 공동명의가 유리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합니다. 공동명의에는 80%가 적용되는데 어떻게 세금이 더 적어질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이번 개편의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2028년부터 장기거주 세액공제에 600만 원 한도가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오래 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세액공제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제액에 상한이 생기면 주택가격이 매우 높은 구간에서는 그 혜택이 계속 비례해서 커지지 않게 됩니다. 반면 공동명의는 각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가격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두 방식의 장단점이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단독명의가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조심해서 봐야 할 곳은 그 사이의 가격대입니다.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 19억 2천만 원을 넘으면서 32억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보다 낮거나 32억 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구간에서는 공동명의가 다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쪽이 계속 유리한 직선이 아닙니다. 집값 구간에 따라 유불리가 서로 교차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목만 보고 공동명의는 이제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집과 30억 원짜리 집, 그리고 35억 원짜리 집은 같은 공동명의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으로 바꿔 생각하면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이 어느 구간에 있고 우리 부부에게는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 2026년 기준 서울에서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 22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율은 9.5%에 달합니다. 결코 소수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5년 전체 종부세 납부 인원도 48만 1,4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숫자를 보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그 인원에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내 집의 가격과 명의 거주 기간에 따라 어떤 계산법이 적용되느냐입니다. 한 전문가는 세액 공제 한도가 신설되면서 초고가 주택에서는 공동명의의 세금 부담이 훨씬 적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시세 20억 원 이하, 넓게는 30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간 0.26%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특정 가격대의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기서 공동명의를 당장 단독명의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의 변경에는 종부세 외에도 다른 세금과 비용 재산 이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몇 년치를 줄이려고 명의를 바꿨는데 전체 비용으로는 오히려 불리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계산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8년 공동명의 문제는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라 어느 가격에서 뒤집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금 제도는 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25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실제로 얼마나 거주했는지 부부의 나이와 적용 가능한 공제는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는 집값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집이 20억 원이어도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부족하면 보유세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만 보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산 구조를 성급하게 바꾸는 것도 또 다른 비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뉴스를 공동명의가 불리해졌다는 한 문장으로 기억하기보다는 2027년과 2028년의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집 공시가격은 어느 구간인지, 현재 명의 구조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특히 2028년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600만 원 한도가 동시에 영향을 줄 예정이어서 단순 비교보다는 개별 조건을 넣은 계산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자체가 변하면 유불리의 경계도 체감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집 한 채의 세금에도 부부의 명의 집값 거주기간 노후 계획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은 다주택자라는 표현 자체가 아닙니다. 집은 한 채여도 세금은 사람과 조건을 보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법이 2028년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실거주 예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실제 어느 정도의 세부담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가격대별 유불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시가격을 몇 가지 구간으로 나눠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의 종부세가 실제 계산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현재 공동명의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용을 따져본 뒤 단독명의 전환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이미 공동명의를 선택하셨던 분들은 당시 어떤 이유로 결정하셨는지도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결국 가족의 선택으로 끝납니다. 내 집 한 채를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소유할 것인가? 2028년 종부세 개편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질문을 다시 꺼내놓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